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후반기 시작에 앞서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제 키플레이어들 한번 좀 찍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즌 중반까지 벌어진 상황 뭐 몇 강, 몇 중, 몇 약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3강, 6중, 1약 이렇게 또 찍어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또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네. 지금 뭐 1강 8중 1약이 돼버리지 않았나. 1강 8중. LG 같은 경우는 독주 체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1등으로 정규 시즌 마무리할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SSG도 경기력이 전반기 막판부터 완전히 지금 뭐 무너진 상태고.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승차가 많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최하위 팀만 빼고는 승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연승 연패가 나오면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5강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거죠. 9위 키움하고 5위 롯데가 3경기 반 차이니까 그 주에 바뀔 수도 있는 승차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승률 자체가 이제 3할대로 이제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LG랑 SSG 뭐 경기 차는 2.5경기 차이밖에는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전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SSG 가장 큰 문제점 역시 이제 토종 선발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1강으로 또 분류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LG도 근데 이제 뭐 선발진이 불안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후반기 LG와 SSG의 이 1, 2위 다툼 요것도 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LG가 1위를 굳힐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은 그럴 것 같고 가장 탄탄하죠. 국내 선발진이 그렇구나.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임창규를 제외하고는 4, 5 선발이 지금 불안한 건데 4, 5 선발은 이 투수 마운드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좀 달리하면 될 것 같아요. 롱릴리프를 좀 빠르게 투입을 한다든지 약간 오프너 개념으로도 뭐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승부수가 될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죠. 중간으로 가면은 중간이 원체 좋으니까. 그렇죠. 중간 5회 이후로만 필승조들이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LG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쵸, 어떤 경기든지 간에. 맞습니다. 거기다가 야수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또 탄탄하고 이래서 가장 이제 투타 전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긴 연패에 빠질 확률이 매우 적다. 맞습니다. 그래서 LG가 가장 정규 시즌 1위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에는 지금 뭐 LG는 이정용과 김윤식이 키플레이어다. 이 두 선수를 꼽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선발진, 토종 선발진에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짚어주시는 것 같고요. S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카티 선수의 또 복귀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니까 이 메카티 선수의 복귀에 또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3강으로 분류하시지는 않았어요. 위원님, 또 두산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산은 지금 정도면은 기대 이상의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은 어떤 그 흐름 자체를 지금 완전히 탔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물론 휴식기를 가지면서 선수들한테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연승이라는 게 흐름을 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끊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승의 느낌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전반기가 딱 끝나버렸으니까. 맞아요. 흐름이 좀 약간 끊기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좀 두산한테는 뭐 물론 9연승 달리면서 많은 승수 채운 것도 굉장히 좋지만 다소 아쉬울 것 같아요. 연승 달릴 때 쭉 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패했으면은 그것만큼 홀가분한 게 없지. 차라리.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산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몇 경기 더 봐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 이 전력에 있어서 또 확신은 팬 여러분들께서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선수, 특히 이제 연승 기간 동안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 선수들이 좀 살아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역시 뭐 김주환 선수 얘기가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위권 싸움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NC, 롯데, 기아, KT, 한화, 키움까지 이렇게 쭉 묶을 수 있어 보이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부상자들이 가장 큰 문제. 특히 이제 구창모 선수의 존재는 NC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국가대표 대표팀에게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선수인데 현재로서는 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디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NC 다이노스가 그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들 지금 뭐 재활 상황 어떤지 이런 거를 또 SNS에 올려준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구창모 선수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구창모 선수는 지금 당장의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또 올 시즌의 아시안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게 선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부상 경력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대형 계약을 안겨준 선수인데 항상 물음표가 뭐였어요. 저렇게 큰 부상이 있는데 그쵸. 이거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제 시즌 때 던질 때는 엄청 좋았죠. 역시 구창모다. 역시 구창모다 했는데 항상 이제 불안 요소가 또 아플까? 또 아픈 거 아니야? 또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근데 그게 또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불안한 상태야. 지금 이제 이 교통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교통 정리는 구창모 선수 이거 대표팀 무리하게 대표팀에 가서 던지다가 탈락이 되면 이거는 대표팀 입장도 그렇고 소속팀 입장도 그렇고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좀 결정을 빨리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1년에다가 132억 원 BFA 단연계. 와, 이거 진짜 금액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구창모 선수가 더 잘해줄 필요, 혹은 이제 건강하게 이제 뛰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신민혁 선수나 송명기 선수도 난조에 빠졌고, 뭐 대체 선발 최성영 선수, 이재학 선수도 뭐 부상이 좀 잔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이 토종 선발진의 고민은 사실 진짜 모든 구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10개 구단 다 똑같습니다. 1등을 알리고 있는 LG도 고민하잖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두람 선수의 활약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윌커슨 선수 대체 외국인이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클린업 트리오에 대한 문제부터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렉스 선수가 퇴출됐고, 이제 안치홍, 전준우 중심 타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만 장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었거든요. 경기력이 안 좋아지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타선이 터지지 않고 타격 슬럼프. 근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운드와 수비가 밑바탕이 돼야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롯데가 시즌 초반에 잘했을 때가 뭐예요? 중간이 잘해줬고 그리고 나균환이라는 확실한 선발 투수가 등판할 때마다 승리를 만들어줬고, 그렇죠. 지켜내는 그 불펜에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롯데는 필요한데, 롯데가 최근에 조금 경기력이나 성적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여부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타선보다는 일단 마운드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운드와 수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노진혁 선수도 빨리 합류를 해서 다시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보다는 일단은 수비랑 마운드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안건수 선수 얘기도 또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회복이 꽤 빠른 편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빠르면 뭐 8월 말 복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 좀 더 버텨야 되는 롯데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구두람 선수가 과연 합류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뭐 2루 수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루 수비를 나간다는 거는 결국엔 이제 안치홍 선수가 뭐 1루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일 텐데, 이 롯데의 취약점이 좌완 투수를 상대로 좋은 타격 능력을 보였었던,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였었던 선수이니만큼 구두람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과 비슷하죠. 이 전반기 막판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었던 팀입니다. 산체스와 파노니 이 두 명의 대체 외국인 선발 영입으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현재까지는 진짜 대성공이에요. 와, 기아 타이거즈가 진짜 승부수를 잘 걸었습니다. 그렇죠. 뭐 정말 짧은 시간에 선수단 변화가 좀 있었죠. 김도현과 나성범이 합류하고 외국인 선수 교체 딱 들어가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흐름을 타긴 했는데,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마무리 정혜영이 정상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발진들이 외국인 선발 두 투수가 등판할 때마다 계속 불안했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줬다는 거, 이게 야수들, 타자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타석에서도 시너지가 나오면서 선수들의 타격 컨디션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를 한 김도현과 나성범이 합류를 해서 뻥뻥 치고 뭐 막 달리고 막 이런 야구가 되니까 이제 기아가 전혀 다른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스틱님, 김태군 데려온 것도 컸음 얘기하셨는데, 그러네요, 김태군 선수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아니,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선에서 9명의 타자가 들어서잖아요.
한 자리는 사실은 그냥 자동아웃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존재감을 이 김태균 선수가 발휘를 해주면서 확실히 쉬어갈 곳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게 됐다라는 거. 이게 타선의 힘도 좋아졌고 선발진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팬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유일한 걱정거리는 이제 김종국 감독 얘기. 지금 그 얘기밖에 없어요. 후반기 플레이어는 김종국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 남자? 네, 요 중요한 이 순간에 또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백호와 박병호, 알포드 선수를 또 이제 키플레이어로 또 짚어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화력, 타선의 힘이 일단은 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강백호 선수는 올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다. 그 플레이 자체도 그렇고 과연 이렇게 몸의 변화도 좀 있었죠. 네. 네, 체중도 많이 빠지고. 엄청 빠졌더라고요. 네. 뭐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정신적인 것 때문에 약간 그 음식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입맛 없죠. 네. 그러니까 못 먹은 거지. 안 먹은 거지. 입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사실 강백호는 더 좀 이렇게 좀 그 파워풀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전반기 막판에 복귀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이 머리가 많이 복잡해 보여요. 플레이 자체가. 그래서 더 많은 걸 해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되고 있는 KT 입장에서는 강백호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강백호 선수가 이 자신의 야구를 다시 할 수 있어야지만 KT도 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KT가 야수진들의 나이가 엄청 높더라고요. 특히 이제 내야 같은 경우에는 김상수 선수가 막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타선입니다. KT는 타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위 한화 얘기 좀 해보죠. 역시 하주석 선수를 또 키플레이어로 꼽아주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이 퓨처스 경기 2경기에서는 11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굉장히 잘해줬고 11일 시즌 처음으로 1군 복귀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경기에 내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후반기에는 또 유격수 자리에서 하주석 선수가 뛸 것으로 보이는데 뭐 하주석 선수가 뭐 그동안 잘못한 거 혹은 이제 뭐 백이종군한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딱히 언급은 또 따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내적으로 이 팀적으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까요? 글쎄 저는 팀 전력에 엄청난 도움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한화 야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대처가 되는 선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주석 선수는 항상 보면은 기대는 큰데 기대만큼 못 큰.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케이스의 대표. 선수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주석이 어떻게 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바뀌어가고 네네네.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젊은 선수들의 그동안의 이제 경험들이 조금씩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외국인 투수들을 좀 영입을 했다 이런 느낌.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 타자. 윌리엄스 선수. 네. 네. 거의 뭐 오그레디 지금 흉내내고 있는데. 갖다 맞추기는 하는데 영 지금 타격 성적을 좋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 좀 제가 볼 때는 네.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힘도 없고. 아, 그래요? 스윙도 힘도 없고 국내 선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 아, 이게 참 또 심사숙고해서 또 데려온 외국인 타자일 텐데 한 달 넘게 또 기다려서 데려온 타자일 텐데 아직까지는 또 기대치에 많이 좀 못 미치고 있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 제외한 모든 타자들이 좀 분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 명의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 빠진다고 하면 이 타선에서 누가 쳐? 안타는 누가 쳐? 홈런은 누가 쳐? 이런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승패 마진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요거를 만회하는 거는 물론 미리 벌어놔야지만 이제 9월에 아시안 게임 때 이 두 선수가 빠졌을 때 조금 까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움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두 선수가 일단 키움이 전체적으로 올 시즌 굉장히 부진한 이유는 모든 선수들의 성적 지표가 다 지난 시즌보다 떨어져 있어요. 네. 다 그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송성문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타선에서 좀 힘을 많이 못 보태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두 선수가 빠져나간 이후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 역할, 이 여기를 대처를 해줘야 되냐.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은 이정우 선수 자리에는 임병욱 선수가 반드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김혜성 선수 자리에는 그 포지션보다 이제 김희집 선수가 이제 돌아오니까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이제 돌아오니까 이 두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키움도 외국인 선수 2명 교체했어요. 베네진님 말씀하셨죠. 이제 로니 도슨 선수가 잘해야 된다. 이구디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로니 도슨 선수 영입했을 때 아니 그 계약 총액이 85,000달러인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물론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야 무슨 한 1억이야. 1억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가 와가지고 야 키움이 뭐 물론 이제 독립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이제 잘 데려오는 금액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잘 데려오기는 하지만 85,000달러라는 금액은 저희가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할 때 이게 못 들어본 금액이다 보니까 키움이 이런 선수들을 저 정도 금액으로 영입을 하면 사실 나머지 9개 구단이 곤란해져요. 야 저쪽은 85,000불로도 그리고 이제 도슨 선수가 만약에 잘하면 야 쟤네는 85,000불로도 잘만 데려오는데 니네들은 100만 불 그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키움이 항상 9개 구단이 키움이 뭔가 그 외국인 선수 교체설 이렇게 나오면은 다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또 얼마에 또 영입을 하는지. 아니 맥키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직까지 잘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독립리그에서 뛰던 선수 금방 또 데려왔잖아요. 이제 요키시 선수를 웨이버 공시하고 곧바로 이제 이 발표까지 마감이 된 선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리고 와 지금 이제 현장에 외국인 선수 없다 하는데 키움은 잘만 데려오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진만 감독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죠. 이제 삼성입니다. 참 어떡하면 좋습니까. 창단 첫 꼴찌 위기이고 처음부터 한다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처음의 시작은 과연 어느 부분부터 또 짚어봐야 될지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또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이제 매일신문에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 그 인터뷰를 한 걸 봤을 때 후반기에는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상자들이 돌아오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 확실한 반등 요소가 일단은 없다 보니까 이 막연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꼴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런 얘기들 또 하시거든요. 팬 여러분들께서는 애매하게 구등해가지고 1라운드 1픽 못 뽑느니 10등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뭔 일을 펼칠지 몰라서 지금 두려우시다는 거죠. 괜히 이제 또 트레이드 해가지고 또 그냥 급한 불 끄는 뭐 언발에 오줌 누는 뭐 그런 이제 트레이드를 할까 걱정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뭔가 없어요. 지금 삼성은 뭔가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감독도 뭐 누가 돌아오면 뭐 기대한다 뭐 그런 얘기 지금 박지원 감독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수단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한 50경기, 60경기 언저리 한 요 정도 남아있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거는, 물론 끝까지 열심히는 하지만 안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 이게 가을 야구까지는 힘들다는 거를. 그러다 보면, 이 경기력 자체가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시즌 초반에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삼성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반등할 수 있는 좀 힘이 좀 떨어진다? 부족하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박진만 감독을 탓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프런트가 그동안 이제 암흑기 동안 사실 삼성도 뭐 암흑기가 꽤나 길었잖아요. 이제 왕조 시절 이후로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왔는지 어떤 선수들을 뽑아왔는지 그리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지금 셀러리캡 2등이거든요. 그래요? 베테랑 선수들의 뭐 반등에만 기대한다. 뭐 그동안 전반기 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프런트에서도 책임을 좀 지고 여러 가지 좀 쇄신의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쉬운 부분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뭐 불매 운동 했는데 요거 다 실패했고 예매율 폭발했고 게다가 지금 이제 팀스토어도 확장 공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물론 이제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기는 하지만 이제 뭔가 프런트에게 충격요법을 주시고 싶었었던 분들께는 그냥 이제 프런트는 계속 이렇게 가겠구나. 그냥 이제 관중들 많이 들어오니까 뭐 그냥 뭐 변화 없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뭐 이 후반기 이제 굉장히 또 지금 순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반기만큼 혹은 이제 전반기보다 더 재밌는 후반기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